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힐링 시간입니다. 일상에서의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 한 잔이 번잡하고 복잡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평온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다선, 다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음 수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차와 함께하는 마음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무빈주 차명상 연구소 소장 김서은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마시는 행위를 다도라고 하는데 네. 그 다도의 의미가 뭔가요? 다도는 차를 우리고 마시면서 느껴지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현존하고자 하는 마음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다도다 하면은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차를 우려서 마시는 예법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차를 지금 딱 마시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도는 차실에서 차를 우려 마시기 위해 행위하는 몸과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 정좌 명상, 바디 스캔, 걷기 명상 등의 명상 기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차를 마시는 행위에 명상적인 요소가 골고루 정말 다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본래 차는 선원의 수행승들이 졸음을 쫓거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차를 마시기도 했고요. 선원 의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선원의 수행성이 세속에 전해지면서 불교 수행의 방편으로서 다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도는 명상 수행을 함께 해야 다도 본의를 이해할 수 있고 다도를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적인 성직자분들이 차를 많이들 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성직자분들이 또 신도분들과 상담을 하실 때도 자연스럽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는데 그런 데서부터 기원이 벌써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차에 입문을 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평소 녹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녹차를 즐겨 마실 때는 건강에 좋다고 하니 마셨는데 녹차를 마시다 보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함께 즐겨 차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마시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마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차를 마셔보니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감정을 또 느끼셔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다도의 길을 입문하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랜 시간 그렇게 입문하셔서 다인의 길을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차를 마시는 행위가 일상으로 이제 매일 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정말 유익한 점을 느끼면서 사세요? 저에게 차는 건강을 보살펴주고 또 마음의 힐링을 가져다주는 마음의 벗입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차를 드시나요? 저는 생각이 많아질 때 차를 마시곤 합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가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네네.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난 후에는 정말 마음이 고요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차를 잘 마시기도 하는데 또 차를 마시면서 찬물색이나 차 향과 차 맛을 알아차리면서 마시다 네. 보니까 그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잖아요. 네네. 밥을 먹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씹고 있는지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밥을 먹으면서 포만감이 우리 일어나잖아요. 네. 그 포만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마음 챙김도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시면서 건강을 도모해주고 네. 또 마음의 휴식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한 유익함 때문에 차를 즐겨 마십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실 선생님을 오랜 시간 옆에서 배웠는데 네.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평온하시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마 차의 비결인 것 같으네요.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차가 제 마음을 다스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이제 이 다도를 네. 배우고 싶거나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다도 하면 이제 조금 어렵다. 뭔가 되게 복잡한 예법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구도 뭐 여러 종류가 있고 해가지고 쉽게 접근이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또 차 종류도 이렇게 커피처럼 뭐 커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많은 차 종류가 있어가지고 사실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차 종류부터 한번 우리가 배워볼까요? 차 종류 뭐가 있습니까? 차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발효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발효 정도에 따라서 비발효차, 반발효차, 네. 완전 발효차, 후발효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비발효차로는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녹차가 해당하고요. 네. 부분 발효차는 청차와 백차가 부분 발효차에 네네. 해당합니다. 그리고 완전 발효차는 홍차인데요.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공부홍차나 소종홍차가 완전 발효차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후 발효차는 보이차, 육보차, 철량차, 전차 등이 속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아까 비발효차는 녹차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는 네. 이제 발효를 아예 안 한 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그 녹차는 완전히 아예 발효를 안 한 차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발효차가 뭐죠?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반발효차는 한 20%에서 80% 사이에서 발효된 네. 차를 반발효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녹차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네. 다 알 수 있는데 반발효차의 종류는 무이암차, 네. 철간음차, 아. 오룡차 등이 반발효차에 속합니다. 네. 우리 중국 여행 다녀오시면 다들 많이 사오시잖아요. 네, 철관음차, 맞습니다. 우룡차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그 후발효차와 아까 이제 완전 발효차, 보이차랑 홍차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발효가? 완전 발효차인 홍차는 80% 정도의 발효도로 해서 우리가 맛있게 마실 수 있게 만든 차입니다. 네. 그리고 후 발효차는 세월이 지날수록 발효가 진행되는 차입니다. 계속 진행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아, 그러면 이제 같은 발효차이기는 하나, 홍차는 딱 요 선까지만 발효를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이제 시판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고, 보이차는 계속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발효가 꾸준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이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1년이 지난 것과 2년이 지났을 때 차 맛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이차를 마시는데요. 네. 보이차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그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네. 마시고 있는데요. 보이차를 마시는 그 매력 중에 하나가 세월이 흐를수록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맛이 계속 변합니다. 네. 그 변화되는 차맛을 즐기는
즐거움으로도 보이차를 아. 마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차의 네. 유익한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렇습니다. 지방을 빼주고 네.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네. 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또 그만큼 보이차가 가짜가 많고 우리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보이차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보이차는 요즘에는 많이 오픈되어서 네. 보이차를 시중에서 예전보다는 네. 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이차를 평소에 많이 마시는 분들, 또 보이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께 조언을 구하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새는 많이 이제 그 가정이나 이런 네. 것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이렇게 시판되는 보이차도 전혀 우리가 마시기에 무방하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연했던 차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맛있는 차를 어떤 도구에 어떻게 마셔야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이렇게 앞에 너무 예쁘게 정갈하게 우리 차를 마시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녹차를 우리는 다도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그 녹차를 우리기 위한 다도구입니다. 이 다기는 다관인데요. 다관이요? 네, 이 다관에 차를 넣습니다. 네. 차를 넣어서 일정 시간 차를 우리면 됩니다. 네. 이 다관을 준비하고요. 이 다관에서 우린 차를 이 수구에 따릅니다. 이 수구에 따라서 차를 또 이 찻잔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녹차를 마실 수 있는 기본적인 다구는 다관과 수구, 찻잔 세 가지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향기로운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대로 조금 더 갖추어서 차를 네. 마시고 싶다면 네. 좀 더 부수적인 기물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기물은 녹차를 마시는 기물이고요. 저는 평소 혼자 보이차를 네. 마실 때 음. 이 자사오를 사용해서 너무 보이차를 마시곤 귀엽네요. 합니다. 완전 무슨 속꽃장난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귀엽지요. 차를 혼자 마시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작은 아. 차오를 준비해서 네. 마시면 차오 하나와 찻잔 하나만 있으면 네. 차를 언제든지 그렇겠네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보이차를 넣어서 마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완이라고 합니다. 네. 개완은 뚜껑이 있는 완이어서 개완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 개완은 청차를 주로 우려 마시기도 하는데요. 네. 청차뿐만이 아니라 녹차를 우려 마셔도 되고요. 네. 보이차를 우려 마셔도 되고요. 아. 홍차를 우려 마실 수 있어서 개완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차를 즐길 수가 그럼 있습니다. 청차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죠? 청차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발효차 계열 차입니다. 네. 중국에 다녀오시면 안개철과는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네, 네. 향이 정말 좋습니다. 아. 안개철과음이나 대홍포, 네. 또 목색철과음, 아. 대만 오룡차도 네. 해당합니다. 아. 대만에서 사오시는 차가 그렇죠. 아리산차, 리산차 네. 이런 차를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차도 모두 개완에 우려서 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개완 하나가 있으면 모든 차를 쉽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과는 우롱차 이런 것들이 반발효차이면서 청차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집에서 가끔 유리다관을 사용해서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유리다관에는 녹차를 우려 마셔도 되고요. 네. 요즘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차를 우려 마셔도 네,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 쉽게 차를 마시고 싶으시면 유리다관이나 네. 개완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게 요
보이차를 우려 마신다는 이제 우리가 자사오라고 하잖아요. 네. 요거는 뭘로 만들어져서 저 색깔이 저렇고 왜 보이차는 저기다가 자사오에다가 꼭 마시나요? 자사오는 중국 의흥시에서 생산되는 기물입니다. 네. 그 광석이 아,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 광석을 산화시켜서 그 산화된 걸 가지고 자사호를 만드는데요. 네, 네. 네, 자사오는 열 전도율이 낮고요. 기공이 있어서 차의 향과 맛을 잘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차의 풍미를 저 자사오에 마시면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군요.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이제 다관에다가 네. 차를 우려서 네.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찻잔에 이렇게 따라서 마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수구에 한번 다 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골고루 나눠서 마시잖아요. 네.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차는 높은 온도에 우리게 되면 차 맛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녹차는 좀 낮은 온도에 우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녹차를 마실 때는 수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마실 때는 수구의 차를 따라서 찻잔에 다시 나눠서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네. 수구가 필요하지만 혼자 마실 때는 저렇게 수구가 없어도 괜찮고요. 네. 또 수구가 필요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나눠 마시기 위해서 수구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녹차를 저기 안에 이제 가루를 넣고 네. 바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떨는 맛이 나올 수도 있고 맛이 네. 이제 일정치가 않으니까 약 한 80도 정도로 식히나요? 90도요? 몇 도 정도? 70도로 식힐 수도 있고요. 아. 녹차마다 다릅니다. 70도에서 80도 정도. 네. 어떤 녹차는 90도에 우려도 네네. 네, 차 맛이 좋은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끓는 물이 아닌 물을 약간 식히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나눠 마시기 위해서 네, 나눠 마시기 위해서 네, 우린 차를 담아서 네. 나눠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저 우린 차를 바로 이렇게 컵에 따르면 어떤 분은 농도가 짙게 나오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또 연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르는 이 순서에 따라서. 네. 만약에 수구가 없이 네. 찻잔만 있었을 때는 다관의 차를 그대로 찻잔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한 번에 찻잔을 다 따르지 않고요. 네. 나눠서 따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네. 첫 번째 잔에 조금 따라주고 네.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에 따라주고 나서 반씩. 네. 네. 다시 세 번째 잔, 두 번째 잔, 첫 번째 잔 이렇게 농도를 두 번이나 맞추는 세 거군요. 번 나누어서 따라주면은 네. 차맛이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수구가 없을 때는 또 그렇게 다정하게 차를 나눠 마시면서 또 골고루 나눠가는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다구를 준비해서 차를 마셔도 또 좋겠지만 네. 일반인 우리들이 이렇게 쉽게 또 다구를 다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권해주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나만의 찻자리 만들기가 있다고요? 나만의 찻자리요. 네. 제가 기업의 직원들을 네. 차명상이나 다도를 교육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도구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 그때만 즐기고 나서 네. 이걸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생각해 보니까 기물을 많이 잊지 않아도 차를 충분히 우려 마실 수 있는데 네. 저같이 교육하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차를 편하게 우려 마실 수 있는 거는 그 거실에 네. 조그마한 찻자리 하나 마련하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긴다면 식탁에 네. 티매트 찻자리를 꾸미면 됩니다. 네. 식탁 한켠에 티매트 찻자리를 꾸미면 다관 하나, 찻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다관 하나와 찻잔 하나만 있어도 오며 가며 내가 차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굳이 어렵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네. 뭐 식탁이나 테이블 혹은 뭐 저는 책상에 한 켠도 뭐 책상이 넓으신 분은 한 켠에 뭐 다포나 티매트 하나 깔고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중에서 뭐 유리 수구를 하나 갖다 놓고 차를 드셔도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저렇게 뚜껑 있는 개완 하나 갖다 놓고 차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뭐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다관과 그 수구를 같이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네. 요즘 커피를 많이 즐겨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이런 다관 하나 네.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다관에 차를 우려서 우리 커피잔과 홍차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찻잔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그 찻잔에 우린 차를 따르면 예쁜 찻잔 하나만 있으면 유리 다관에 차를 우려서 그 찻잔에 담아서 마셔도 되고요. 그 찻잔에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마실 때 굳이 기물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충분히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 종류도 살펴봤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도구 또 함께 이제 살펴보고 나만의 간단한 차차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내가 뭐 잠시 쉼이 필요할 때 또 휴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찾을 수도 있고 마음을 정갈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차를 마시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지적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차를 마시면서 마음 수행을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호흡 알아차림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면 차를 우릴 때나 차를 마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를 마시면서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보통 사람들 1분 호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1분 호흡 명상. 네. 1분 호흡 명상을 하면 좋은데요. 1분 동안 자신이 몇 번의 호흡을 하는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4번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10번이 많이 넘어가는 분도 많습니다. 일단 1분 동안 내가 호흡을 몇 번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차를 우리기 전에 1분 호흡 4번도 좋고요. 10번도 좋고 그 1분 호흡만큼의 수를 세면서 호흡 명상을 하고 차를 우리면 차를 더 편안하게 우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차로서 마음을 수련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호흡을 한다. 1분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차를 우리기 전에 이제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한 약 1분 가량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에 멍하니 있을 일이 아니라 나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카운트해보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호흡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이끄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를 우리기 위해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를 우리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또 차를 마시기 전에 잠깐 1분 호흡을 하고서 차를 마시게 되면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우릴 경우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호흡을 하면서 녹차를 우리게 되면 녹차 맛이 훨씬 맛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좀 더 그 차의 맛에 향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손길 알아차림, 마음 집중입니다. 네. 손길 알아차림 마음 집중은 차를 우릴 때 우리 손으로 닭이를 잡잖아요. 네. 잡을 때 내가 손으로 어떻게 닭이를 잡는지 이 감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손으로 닭이를 잡을 때 이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네, 그런 마음 챙김을 하는 건데요. 손길 알아차림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손길에 내 마음이 고스란히 나온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우리 편안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편안한 마음일 때는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도 이완이 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럴 때에 무언가를 만질 때는 그 손길에 유연함이 나오잖아요. 네. 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닭이를 만지거나 차를 마실 때는 손길에서 그 부드러움이 배어 나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불편할 때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네. 불편할 때는 눈빛도 편치 않고요. 입꼬리도 살짝 내려가는 네, 것을 알 수 있을 맞아요. 겁니다. 얼굴 근육도 굳어지고요. 몸의 근육도 다 네.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한 불편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졌을 때 몸의 감각이 어떠했나요? 네. 좀 몸의 감각이 손길의 감각이 거칠고 맞아요. 단단하고 네. 무겁습니다. 네. 마음이 편할 때는 손길이 가볍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손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도를 행할 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손길 알아차림, 마음 집중이라는 거는 닭이를 만지거나 차를 우릴 때 닭이를 만지거나 차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 손길에서 내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네. 감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이제 행위를 하면서 네. 다구를 만질 때 어떤 그 터치를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네.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해하다 보면 네. 마음이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왔을까? 네. 그 원인을 좀 더 빨리 찾아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차의 색향, 미, 기 알아차림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차를 마실 때 하는 알아차림 명상인데요. 네. 우리 차를 마실 때 찻잔을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네. 찻잔을 잡았을 때 손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따뜻함이나 도자기의 부드러움 네. 이런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도 함께 알아차립니다. 네. 그리고 코로 향을 맡지 않습니까? 네. 네. 코로 향을 맡을 때 이 음. 향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차에는 어떤 향이 있을까?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요. 네. 또 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향이 처음에는 강하게 잘 느껴지는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차향이 연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네. 차향이 변해가는 과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을 때 차맛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네. 찬물을 입에 머금었을 때 이 차맛이 어떤 맛을 주는지 그리고 입안에서 찬물이 혀의 감각이나 입천장 네. 모든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 좋고요. 또 입에 있는 찬물을 목으로 넘기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찬물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차를 온전히 다 마시고 난 후에 손끝, 발끝까지 차의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차의 기운이 어떻게 몸의 감각에 반응을 일으키는지 네. 그런 느낌들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차를 한 잔 정말 마심으로 해서 네. 우리 어떤 진짜 감각을 다 풍요롭게 열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색과 향과 맛과 촉감과 어떤 기운까지 느끼는 어떤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네요. 차를 마시는 행위가. 맞습니다. 차로서 오감을 다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차를 마시면서 아, 향이 좋다. 네. 아, 맛이 좋다. 네. 여기 정도까지만 느끼고 네, 네. 다른 생각이 또 빠져버리곤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차를 마시면서 좀 마음을 편히 쉬고 싶어서 음. 차를 마시게 되는데 알아차림이 없을 때에는 차를 마시면서 바로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차를 일본의 차는 색깔로 즐기고 네. 한국의 차는 맛으로 즐기고 중국의 차는 향으로 즐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마 이런 우리의 어떤 오감을 어떻게 더 조금 더 자극하고 신선하게 이렇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아, 네네네. 네. 그 한국의 차는 정말 그 담백하고 또 순수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의 녹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평소에 우리 많은 생각들로부터 네. 마음이 끄달리고 방황하게 되는데 네. 그러한 방황하는 마음을 더 이상 끄달리지 않는 네. 마음으로 온전하게 현존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정말 그 차를 마시면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쉼을 네. 주고 하는 네. 치유의 순간이 따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하는 모든 행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를 마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오감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네. 또 더불어서 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배려와 경청, 소통입니다. 네. 그 배려와 경청, 소통은 차자리에서 갖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그 차자리에서는 차를 우려서 내는 주인과 네. 또 주인에게 차를 마시는 그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를 우리는 주인의 마음은 네. 손님께 정성스럽게 차를 아. 우려서 내야지 네.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충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차를 대접하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깨끗한 닭이를 준비합니다. 네. 깨끗한 닭이를 준비해서 차와 좋은 물을 또 준비합니다. 네. 그 물에 차를 우리는 손길에 정성스러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주인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는 것을 손님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차를 정성스럽게 우리는 손길을 바라보는 손님은 아. 네, 그 마음을 그 손길에 정성을 다해서 기울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주인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리게 되면 손님은 그 정성스러운 손길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절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경청의 마음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와 경청이 있는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그 차를 마시면서 서로 어떤 이렇게
준비를 정성껏 해드리는 그 진정성을 또 서로 느끼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면서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의학 박사인 베르너 바르텐스의 연구에 의하면 네. 사람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만 있어도 네. 마음이 녹을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좀 더 친절해지고 네.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뭔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실천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 차를 마실 때는 차를 우리는 형식과 예법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일상에서 차를 마실 때는 그 온전한 집중인데요. 네. 차를 마실 때 그 차향에 온전한 마음 집중. 네. 네. 차 맛에 온전한 마음 집중. 네. 차를 목에 넘기고 몸에 스미는 그런 감각의 마음 집중. 네. 이런 마음 집중만 있으면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현존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뭐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우리가 그 차만을 마시는 행위에 오롯하게 집중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면서 뭐 차 마시면서 옆 사람과 얘기하고 아니면 혼자 마시더라도 막 또 다른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뭐 이러면서 차를 마시지 정말 차 마시는 나와 지금 현존하는 나와 오롯하게 합일된 이 순간을 즐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차를 마실 때도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나의 몸을 다스리는 한순간으로 생각하고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마셔보는 시간을 즐겨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를 한 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차만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집중의 행위이자 차를 함께 마시는 그 누군가와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며 상생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혼자 혹은 법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평화롭고 건강한 날 되기 바라봅니다.